38번부터 스텝도 다 풀겠어요. 스텝 3도 다 푼다. 오늘 다 푸는 날이다. 다 품. 야, 이건 뭐 배수집합이에요, 약수집합이에요? 배수집합이죠. 그럼 4랑 6의 교집합하라고 하면은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교집합은 몇의 배수냐? 12의 배수죠. 24 나오니까. 그러면 A12. A12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M은 뭐예요? (12의) 배수가 돼야 돼. 2 같은 건 안 돼. 봐봐. 이게 더 많어. 2, 4, 6, 8, 10, 12 나가잖아. 이건 12, 24 나가니까 얘가 A12가 이게 A10인데 그거의 배수만 돼요. 12, 24, 36 이런 거. 알겠나? 뭐 못하네 이 스텝도. 근데 M의 최소값이니까 얼마가 되면 될까? 12가 되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되나? 근데 밑에 8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집합하라고 하면은 할 수가 없지. 8, 2, 16, 8, 3, 24, 8, 4, 32, 8, 5, 40에다가 12의 배수는 12, 24, 36, 48 몇의 배수냐? 24의 배수죠? 그건 교집합이고 합집합을 하라고 하니까 합집합하면 이렇게 돼.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여기 관계 멀어. 여긴 또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써봤습니까? 꼭 이렇게 써보면서 하세요. 뭐 안 되잖아. 이거 뭐 한마디로 할 수가 없잖아요. 몇의 배수예요? 4의 배수가 다 공통적으로 맞긴 맞지. 그럼 4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4 말고 더 큰 수를 할 수 있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딱히 한마디로 얘를 어떤 수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수를 포함하는 몇의 배수냐? 8과 12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들은 여기 있는 모든 수를 포함하겠죠. 외운 거가 아니야. 근데 외워서 풀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나열해 보면은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수는 몇의 배수여야 되냐? 최소 2의 배수나 4의 배수 이런 건데 제일 큰 거 4로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M의 최소값 아까 이거는 12 이거는 4니까 더하면은 16이잖아. 맞아버렸잖아. 다음 문제. 야, 대칭 차집합을 요번 문제에서는 별연산으로 해서 저 별은 대칭 차집합이죠. 대칭 차집합의 5가지 표현 써봅니다. 고 써보세요. 뭘 웃고 있으세요. 대칭 차집합은 요거랑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의 기준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각각 차집합 구해서 합집합하는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걸로 생각. 나는 이걸로 많이 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은. 근데 이거를 변형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학교 시험에는 빨간색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싹 보면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억 니은 듯 좀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여집합끼리 대칭 차집합 시키면은 원래 집합하고 대칭 차집합이 같으냐 물어본 거죠.
근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은 다 하거든 사실. 근데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 어려우면은 요거 식으로 해도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식으로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안 보여줬었는데 여집합끼리 대칭 차집합 시키면은 여기 여집합 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라 이런 거예요. 여집합끼리 하라고 하면. 그럼 만들어낼 수 있어? 난 당연히 있지. 이거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 거 여집합 돌아가잖아. 차집합을 교집합 바꾸면 뒤에 거 여집합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 순서 바꿀 수 있죠. 순서 바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다시 차집합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순서 바꿀 수 있죠. 교환 법칙.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연산으로도 아주 환상적인 설명이자 개혁이 맞단 말이야. 근데 연산으로 하려면은 힘들기 때문에 그림으로 할 때도 많아요. 나는 그림으로도 다 되고 연산으로 다 되니까 항상 그림으로 해. 그림으로 대칭 차집합을 시킬 줄 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둘을 합집합을 먼저 시킵니다. 거기서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세요. 얘네들 겹치는 건 뭐냐? 바깥의 부분만 겹치잖아요. 이거 딱 빼면 됐죠.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 거야. 그런 방식으로 집합, 디귿부터 하자. 이게 2개짜리니까. 디귿부터 내가 해보겠습니다. 디귿도. 디귿은 근데 그림이 나을 것 같아요. A는 이건데요. A 대칭 차집합 B는 이거죠. 얘랑 얘를 또 대칭 차집합 시켜야 되죠. 어떻게 하죠? 얘네들을 합집합한 거에서 얘네들의 교집합이 어디예요? 겹치는 거 이 부분이잖아. A 반달. 이걸 빼면 돼. B 맞잖아요. 그래서 웬간한 거는 연산 법칙보다 그림으로 하는 게 좋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남강구 문제 3개짜리 엄청 복잡한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은 됩니다. 그냥 니은은 왜 되죠? 책에 써있어 된다고. 대칭 차집합 결합법칙 된다고 써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으로도 다 했었죠. 옛날에.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빠밤. 나 방금 기침한 거냐? 나 방금 기침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헉스. 옛날에 이거 3개짜리 보여줬었습니다. A랑 B를 대칭 차집합 시키면 이거죠. 얘랑 C를 대칭 차집합 시키면 먼저 얘랑 C를 합집합을 하세요. 거기서 얘네 둘의 교집합 어디예요? 이거지. 이 부분이잖아. 교집합을 빼면 이거 되죠. 이게 바로 왼쪽인데요. 오른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가 있었는데 B랑 C 대칭 차집합 이거죠. 여기다 지워. A가 있었는데 B랑 C의 대칭 차집합을 또 대칭 차집합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둘의 합집합을 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네. 합집합에서 얘네 둘의 교집합인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교집합이잖아. 그걸 여기서 빼면 똑같잖아요. 알겠죠? 합집합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뭐야? 다 맞아요. 40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실전에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로서 해보겠습니다. 집합이 몇 개짜리죠? 2개짜리잖아요. 그럼 이 그림 그려야지. 좋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있네. 원소의 개수 25 살짝 써놓고 이건 뭐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할까 아니면은 연산 법칙으로 할까 선택합니다. 연산 법칙이 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선생님 벌써 벤 다이어그램은 끝났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줄게. 연산 법칙으로도 보여주고. 이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요.
야, A는 이건데 이거는 한 번에 난 그려지는데 A 여집합에도 B가 점 이거잖아요. 걔네들 교집합하면 뭐야? 그래서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교집합 B가 돼요. 이 전체가.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서로소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어려우면은 안 돼. 그냥 어려우면 안 됩니다. 쉬워야 되는데 이거 분배 법칙 하면은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 B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게 안에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하고 애교 B를 합집합하면 애교 B잖아요. 어떻게 해도 애교 B야. 연산법칙으로 해도 그렇고 벤 다이어그램에도 해도 애교 B인데 됐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11개란 뜻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여기 A 차집합 B 이 부분에 11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문제 다 읽어주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구만. 창민아 다 이해돼 버렸지? 근데 왜 못 푸는 거야?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여기까지. 여러분들 못 푸는 건 왜 그런 거죠? 빡대가리라 그런 거다. 더 이상은 배우는 게 아니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1개니까 개수를 쓰는 것도 배웠죠. 여기다 11개 10을 딱 쓰시고 뭐가 하는 거냐? 이 부분 B 차집합 A에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 몇 개가 들어가냐 이런 겁니다. 전체 다에다가는 25개의 구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엔 11개가 무조건 들어있고요. 13. 여기 13. 너 정말 잘했어요. 맞아. 상민아 이게 13이야. 왠지 알아? 그냥 쉽게 생각해보자. 여기다 넣지 말고 일단 하나만 넣어야 돼.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13개. 이렇게 하는 문제였어요. 완전 어이없는 문제였어.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뭐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다 맘대로 막 바뀔 수 있는데 전체 25개니까 여기 체크해 볼게. 이 부분에다가 각각 너 가지고 총 14개 넣을 수 있어. 14개. 근데 B가 여기가 제일 커져야 된단 말이야. 이 녹색 부분이. 이 부분이. 그래서 창민이가 14개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가 0개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개는 있어야 돼. 적어도 딱 한 개만 넣자. 알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일단 넣지 말고. 아주 간단하죠? 근데 남강구에 나온 적 있거든. 다 틀려왔어. 왜일까? 모르겠어요. 살짝 어려워. 옛날에 나온 적 있었어. 이 문제 나도 풀 때 평가한 문제 풀 때 좀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뭐 한 개만 넣으면 되는 거? 약간 어렵더라고요. 다음 몇 개냐 집합이 3개니까 그림을 그리시고 빨리 해. 그림 그려. 이건 안 알려줄 거야. 3개짜리 그림 그리시고 공식도 써봅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죠. 활용 문제인데 실생활의 활용. 여기다 썼고 공식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써놓고서 식과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내 말 개무시하고 또 그림도 안 그리고 식도 안 쓰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되면은 그림하고 식이 둘 다 필요합니다. 됐어. 써놓고 과학이 A, 프로그램 언어가 B, 영화 논평이 C, 과프영 가입자 수 조사 왜 이렇게 목소리 안 나죠? 과학탐구 동아리 가입 23명, 과프영 23, 28 빨간색으로 해야지. 23, 28 C는 21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7명.
어느 동아리 가입한 4명. 전체는 50명.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라고 하면 요 합집합은 몇 명이죠? 44라고 아니 40. 아, 오늘 수업 실패다. 촬영하니까 긴장되네. 500번째 촬영이지만 굉장히 긴장돼요. 영상 500개인데 왜 구독자는 50명이야? 미친 거 아니야? 구독자 1명당 10개씩 보면 조회수 1위구만. 야, 46명인데 여기 23 숫자 다 쓰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됐잖아요. 그럼 이거 3개 다 모르지.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동아리 중 2동아리에 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 부분은 어디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죠? 그건 아니죠. 가운데는 3개 다 답해서 안 되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 얘기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이거 어떻게 구해? 23인 이 전체인데 여기서 7을 빼면 이 부분이 16이거든? 이거 16을 안다고 해도 여기를 알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렸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스몰 a, b, c, d라고 생각하면 이게 a 교집합 b는 a 플러스 d고요. 이건 b 교집합 c는 b 플러스 d고 c 교집합 a는 c 플러스 d이기 때문에 얘를 다 더하게 되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묶어 놓습니다. 이 가운데 줄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게 되면은 얘를 다 더하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7을 그러니까 7 d는 7이잖아. 7 a 더하기 7 b 더하기 7 c 더하기 7이니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계산 여러 번 해보았는데 다 알려줬다 거의. 이 46하고 남은 숫자 23, 28, 21, 7은 일단 다 넘겨놔. 왼쪽으로 넘겨놓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7 이걸 a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7, 3, 21은 46에다 이렇게 넘긴 거 계산합니다. 끝까지. 힌트는 다 줬다리.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놓고 하는 게 좋아요. a 더하기 7, b 더하기 7, c 더하기 7 이 부분을. 이런 거가 어렵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놓는 게. 마이너스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고난도 문제야. 시험에 잘 나오는. 근데 이런 문제가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108백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어요. 그래서 스텝 2 끝내버렸잖아. 스텝 3 하겠습니다. 42번은 질문이 아주 쏟아져서 작년 선배들도 그렇게 많이 질문하더라고. 이해를 못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 알아듣기 힘들게 돼 있어요.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읽어주면 다 이해되지. a, n은 뭐냐면은 n의 배수의 집합이죠. n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이렇게 자연수고. 그러면은 이거 말을 이해해봐라. n의 배수 집합하고 2의 배수 집합을 교집합하면 2n의 배수의 집합이 되고 거기까지만. 그러면은 n이 2의 배수. 그렇게 바로 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요게 n만 나오면 이제 이해를 거부한 학생이 있는데 n에다 숫자를 넣어봐. n이 1일 때 넣어서 한번 써보라고요. A1 교집합 A2는 n에다 1 넣으면 A2잖아. 됩니까? 1의 배수는 다제 자연수, 2의 배수는 2, 4, 6, 80. 교집합하면 2의 배수 되잖아요. 1 되죠?
다 써서 하라고. n이 2일 때 2의 배수 교집합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이런 뜻이죠. 됩니까? 뭘 되게 뭘 돼. 2의 배수 2의 배수 좀 2의 배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n에다 숫자를 넣어서 쓴 상태에서 읽어보지 않고 해석을 거부하냐 여러분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을러서. 선생님처럼 게을러서. n이 3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n이 3일 때 어떻게 돼요? A3 교집합 A2는 A 여기다 3 넣으면 6. 무슨 말이냐? 3의 배수랑 2의 배수 교집하면 6의 배수가 됩니까? 아까 해봤잖아요. 3의 배수 3, 6, 9, 10 되잖아요. 6의 배수 되네. 3일 때 되고 1일 때 안 된다고 했어? 된다고 그랬죠. 왜 X표를 친 거예요? 1일 때도 되고 n이 4일 때는 4의 배수랑 2의 배수 교집합하면 8의 배수가 됩니까? 아니죠. 부분집합 관계 있잖아. 4의 배수가 돼요. 좀 하다 보니까 숫자 안 써도 알겠지? 써줘? 알았어. A4 교집합 A2는 A8 됩니까? 4의 배수는 4, 8, 12 2의 배수는 2, 4 4의 배수 교집합하면 4의 배수 되잖아요. 왜냐면 A4가 A2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시키면은 4의 배수 다 나옵니다. 오케이. 4는 또 안 되고 규칙을 발견한 거냐 못한 거냐? 했어요. 뭔데? 홀스. 홀수? 과연 그럴까? 5의 배수랑 2의 배수 하면 10의 배수 되고 6의 배수랑 2의 배수 하면은 6의 배수가 돼. 7의 배수랑 2의 배수를 하면 14의 배수 되고 8의 배수랑 2의 배수는 16이 됩니까? 안 됩니다. 8의 배수가 되죠. 홀수다. 이 말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너무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이 홀수예요. n이 홀수를 그렇게 어렵게 써는 거냐? n이 홀수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 앞에는 볼 필요 없어요. n이 홀수인데 90이 요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 요것도 여기까지 끊어. 2의 배수에서 어떤 홀수의 배수의 집합을 차집합을 해가지고 90이 요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된다. 창민이 자고 있는데 2의 배수는 2, 4, 6, 8, 10 해서 어디까지 나가요? 88을 넘어서 91 이게 다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n의 배수를 차집합. n을 예를 들어서 홀수니까 3이라고 해볼까? 3의 배수 예를 들어서 3, 6, 9 그러면 이걸 차집합하게 되면은 6 같은 게 빠지잖아요. 90도 빠지냐 안 빠지냐? 빠지죠. 그러니까 빠져서 90이 이 집합의 원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n이 3일 때는 안 된다. 왜냐면 3의 배수 속에 90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2의 배수에는 90이 원래 들어있는데요. 거기서 이게 빠져버려서 안 된단 말이야. 원소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하나만 예를 드니까 쉽잖아. 그러면은 요 n이 될 수 있는 거는 홀수인데 3은 안 되잖아. 또 뭐가 안 될 것 같냐고. 5도 안 될까? 5, 10, 15 하면 90 나오잖아. 안 되죠? 90의 약수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 발견하는 기준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줄은 싹 지우고 90의 약수가 아니다. n은 90의 약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처음에 홀수를 가려내야 된다. 홀수 중에서 90의 약수가 아닌 거 이면서 9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받겠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건 3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1번 n은 홀수, 2번 n은 90의 약수가 아니다, 3번 n은 9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셉니까? 90 이하의 자연수를 다 세가지고 90의 약수인 거를 홀수만 다 골라서 빼가지고 셀 수 있겠죠. 90의 약수를 다 써서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또 쉬운 방법이 있긴 해. 90의 약수는 몇 개냐 근데? 90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잖아요.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1을 더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2개야.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여러분이었다면 그냥 써서 생각해봐도 돼. 하지만 뭐 세련된 학생이라면 9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것은 3과 5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개수니까 실제로 6개밖에 안 됩니다. 90의 약수 중에 홀수인 게 6개예요. 90 이하의 홀수는 몇 개냐? 1, 4, 5, 7, 9 해서 89까지 45개. 반이겠죠. 45개에서 홀수인 약수인 개수인 6개를 빼게 되면 39가 되죠. 42번이 살짝 어렵고요.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뒤에는 좀 더 쉬운 게 많아요. 43번. 한마디로 이거를 말할 수가 없으면은 분배 법칙을 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요것도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3의 배수가 아니고요. 이게 K가 3이면은 3n 플러스 2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들이야. 근데 이것도 3의 배수랑 4의 배수 이렇게 그런 것처럼 공식 같은 게 만들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요.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런 걸 가르칠 생각도 없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외울 공식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다 써보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살짝 어렵습니다. 문제가. 다 써보면서 하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일단은.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A3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X를 원수로 갔는데 3n 플러스 2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n이 정수 넣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A3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들이야. n에다 0 넣으면 2죠. 마이너스 1은 못 넣어. 음수니까. 음수 나오면 안 돼. x가 자연수니까. 2.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6 빼기 1, 5. 그 다음에 8. 11. 3의 배수 빼기 1인 거죠. 3의 배수 더하기 2라고 해도 되고. 3의 배수 더하기 2. 3n 플러스 2 수열을 배우면 더 좋긴 한데, 이거는 14. 이렇게만 써놓으면 일단 A4도 한번 여러분 써봐. A6도 일단은 몇 개 정도는 써봐야 됩니다. 마지막 수도 쓰면 좋고요. 근데 이게 쓸 때 이게 4씩 커져. 얘는 3씩 커지고. 그 규칙을 보면 돼요. 18 해서 딱딱딱 해서 써놓은 상태에서 A4랑 A6을 합집합시키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합집합하면 규칙이 보이질 않아요. 2, 4가 빠지고 6, 8, 10, 14 막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분배 법칙을 써서 교집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모든 준비가 다 됐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게 더 쓰면 더 좋아요. 더 쓰면 2, 5, 8, 12, 14, 16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겹치는 게 있잖아. 14가 보이잖아. 뒤에 또 뭐가 또 겹치는 게 있을 것 같냐? 28? 14의 배수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봐봐, 이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인수, 이거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인수지. 그러니까 3과 4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3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로 나눈 나머지 인수 같지 않아요? 12 더하기 같지 않냐? 이건 3의 배수 더하기 2죠? 0에서 2 나오고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3, 6, 9, 12, 15 더하기 2. 이거는 0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4, 8, 12 나가는 수에다 2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3의 배수에다 2 더한 수에다가 4의 배수에다 2 더한 수 교집합하면 12의 배수에다 2 더한 수 나오겠죠. 이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4를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 닥치세요. 같이 걸리자. 다 같이 걸리면 할 수 있잖아. 어떻게요? 다 같이 뭐 걸렸으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A12가 됩니다. 요 해봐 그러면 3의 배수 3으로 나눈 나머지 인수랑 6으로 나눈 나머지 인수 같이 해보면 뭐 나옵니까? 잘했습니다. 너는 이해를 한 거야. 근데 너 혼자 풀 때는 왜 못했을까? 안 써놓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안 써놓기 때문에. 써놓고 하면 풀 수 있다고. 써놓고서 관찰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야,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합집합하면 이건 6의 배수에다 2 더한 수고 이거는 12 배수에다 2 더한 수야. 합집합하면 A6 나올 것 같은데요. 돼? 될 것 같은데. 끝이 아니야. 이거 악랄한 문제야. 원소의 개수 구해라.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인수의 원소의 개수. 2도 들어간다. 이거잖아. 빨리 세는 방법. 얘는 6 곱하기 0 더하기 2죠. 얘는 6 곱하기 1 더하기 2죠. 얘는 뭐죠? 6 곱하기 8 더하기 2죠. 변하는 수를 관찰해서 0, 1, 8이니까 몇 개예요? 9개. 천재적인 방법이잖아. 원소의 개수는 9개입니다. 8개라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9개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준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44번은 여러분이 좀 도전해봐야겠어요. 이 42랑 43이 선생님 어려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풀어줬고요. 안 하려다가 했다. 너를 위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44, 45, 46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고 나서 풀어주겠습니다. 지금 다 어렵지가 않아. 저 위에 2개가 살짝 어려운 거였어. 여기 3개는 해봅니다. 이것도 물론 어렵지만 저 위에 거보다는 혼자 해볼 만한 문제죠. 오케이. 43번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풀어줄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한 번씩 빼주고 그 다음 마지막 뭐죠? 애교 비교씨를 더해주면 되죠. 애교 비교씨.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숫자를 적는데 75네. 망했어. 이게 45야. 큰일 났다. 이렇게 한 게 이게 대칭차집합이잖아. 이게 대칭차집합이 45개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47이죠. 쓸 수가 없고 C 대칭차 집합 A 요것도 42 쓸 수가 없죠. 그런데 A 대칭차 집합 B 할 때 세진 부분을 문자로 A, B, C, D, E, F, G 이렇게 놨잖아. 해설 같은 데서 힌트가 있을 건데 없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동그라미로만 생각해 봐도 돼. 동그라미로 해도 여기 4개를 세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세면 47이죠. 여기 그리고 이렇게 4군데를 세면 또 42야. 이 42는 색깔을 파란색 등장, 파란색 소환. 그러면은 결국 얼만큼 센 거냐? 가운데 빼고 다 2번씩 셌네요. 이 3개를 다 더하면은 가운데 빼고 다 2번씩 센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고 다 더해. 45 더하기 47 더하기 42는 얼마예요? 120, 134. 이게 2번씩 세는 게 134니까 한 번씩 세면 얼마일까? 나누기 2하면 67이죠. 이거의 반. 한 번씩 센 거가 67이거든요. 근데 이게 75잖아 전체가. 그럼 한 번씩 센 거에다가 67에다가 x를 더하면 75. 그럼 x 얼마죠? 8. 너무나 쉬웠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5번 풀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거 45번. 아까 했던 말은 취소한다. 45번 어려워. 내가 잘못 생각했다. 못 풀었지? 답이 4예요. 45번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수업 실패다. 아까 쉽다고 얘기했다. 4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써놓고 해야 되는데 x를 왜 쳤을까? 망했잖아. 다시 써야 되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 집합을 잘 배우긴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버리면 의욕이 좀 떨어지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하면서 넘어가고 싶지만 나온단다. A는 14, B는 16, C는 19, 애교 B는 10, 애교 B, C는 5. 이거의 최소값. 뭐야? A는 14, 16, 19. 여기가 10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 10 이렇게. 어때요? 천재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썼어 못 썼어? 안 써봤지? 이 두 개 합쳐서 10이라고 내가 만든 기술이야. 그랬을 때 지금 물어보는 건 뭡니까? C에서 A 합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기네요. 이 부분. 이 부분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죠? 여기가 10이면은 여긴 4개잖아. 두 개 합쳐서 4를 이렇게 살짝 써볼 수 있어요. 여기가 16이면 여기는 6을 살짝 써볼 수 있죠. 6을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 여기는 몇 개냐? 19개니까 전체가. (4를) 일로 다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4, 0 하면 좋잖아. 6을 여기다 다 보내는 게 좋잖아. 그래야 19가 작아지니까. 10도 여기다 다 보내도 되죠. 그러면은 20인데? 아, 이게 있구나. 가운데 5니까 다 보낼 수 없어요. 오늘 수업 실패다. 5니까 여기는 5예요. A 교집합 B가 10이니까 5. 이걸 다 보내 이렇게. 그러면은 15니까 여기 4 하면 되죠. 넘어간다. 할만하죠? 이건 풀었습니까? 몇 개짜리 집합이? 세 개가 아니고 교통수단이 버스랑 지하철밖에 없으니까 2개짜리 문제죠. 최대 최소 문제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소환해야겠다. 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36명인데요. 버스가 A, 지하철이 B. 그러면 환승하면 환승하는 애들은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하는 그런 거죠. 좋습니다. 버스가 몇 명이죠? 20명. 이게 더 크네. 그러면 모양 크게 좀 해야겠다. 시각적으로. 22 이건 9명. 모두 이용하는 5명 이상. 뭐야 5명 이상이야. 5명 이상. 5보다 더 많다. 어허. 5명 이상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도 어느 하나를 이용하는 학생인 뭐냐? 버스나 지하철 적어도 하나 이용하는 학생. 이거는 A 합집합 B죠. 오케이. 근데 그리고 공식 하나 써놔야 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거죠. 그리고 숫자를 써놓고 22, 9 빼기 여기는 5 이상이니까 숫자가 정해지는 건 아닌데요. 자지 말고. 근데 여기가 가장 커져야 된다. 최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더 안 겹치면 안 겹칠수록 커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겹치면 딱 22명이고 합집합이. 근데 5명 이상이라 했으니까 제일 적을 때 그러니까 이쪽 수가 제일 작은 빼는 게 제일 작아야지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1 빼기 5니까 26명이네요. 5명일 때. 됨? 이게 딱 5명일 때야. 최대 그러면 26명. 최소는 쑥 들어가면 되네. 들어가지고 9명 여기 다 있으면 되죠. 교집합도 9명이고 그럼 합집합은 22명이잖아요. 그게 문제 없지. 바깥에 14명 있으면 딱 더하면 36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14명이다. 아니 22명이다. 더하면은 48. 그래서 정답은 48인데요. 끝난 게 아니고 이걸 부등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으로 풀어보죠.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시작을 해도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부등식을 시작해도 되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부등식 시작할 때 A집합이 더 크잖아. 원소의 개수가 크기가 크니까 A집합보다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원소의 개수가 작아야 돼요. 이런 부등식을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줬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보다 크다 그랬죠. 5 이상이고 아무리 커봤자 교집합은 14까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부등식을 시작해도 되고 요걸로 부등식을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비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해. 그러면 NA 교비는 이거 22 플러스 여기 14가 아닌데요? 지하철이 9명 아니냐? 14는 바깥쪽이고요. 9명 22 더하기 9 빼기 NA 교비. NA 교비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데 NA 합비 이걸 이항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 수 다시 말하면은 31 빼기 NA 합비를 이 부등식 가운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5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에 31을 빼게 되면은 여기 31 빼면은 마이너스 26이고요. 여기서 31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 되죠. 교집합이 9야 9. 오늘 수업 실패다. 이 집합 원소의 개수 9개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31에서 9를 빼야 돼요. 최대값이 9니까. 9를 빼면은 22. 마이너스 20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가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22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졸려 죽으려고 하네. 더하면은 48. 서술형 나면 이렇게 써주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림으로 설명해도 근데 그림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문장을. 한번 해볼까? 서술형 쓰는 거. 이 문제 말고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거 한번 써봐. 최대 최소 문제. 이 필수예제 13번을 부등식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부등식을 세워도 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부등식을 세워도 되는데 선생님이 힌트 주겠어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큰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하는데 구하는 거가 교집합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를 교집합으로 바꾸기 위한 공식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이죠.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뺀 것이죠. 이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써서 한번 끝까지 풀어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벤 다이어그램 풀이 말고도 부등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해봐. 계산. 고. 이걸로 개념원리 집합은 끝났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마플 시너지 여러분 다 풀고 또 질문해야 돼요. 끝까지 풀어봐. 이 전 페이지에 있다. 필수예제 마지막 거. 대칭 차집합. 지난 시간에 둘이 수업 못 듣는 것 좀 하겠어요. 자, 대칭 차집합. 근데 도윤이 너는 그 영상 봐야 된다. 집합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채팅 한번 쳐봐 도윤아. 오케이. 44쪽 봅니다. 배수의 집합부터 대칭차 집합까지 다시 하겠어요. 배수의 집합은 이런 게 개념이 있다. 자연수 K, M,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각각 A, K, A, M, A. 뭔 소리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뭐 이렇게 문자가 많아요. 많은 거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2는 뭐냐? 2의 배수의 집합이야. 아, 이거 이렇게 보자.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합시다. A3은 3의 배수 집합, A4는 4의 배수 집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12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2의 배수. 밑에 숫자가 배수예요? 이게 기호를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3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약속. 아니야, 요 문제에서만 그래.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약수의 집합으로 약속해 주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서 문제에서 배수의 집합이라 약속해 준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바로 문제 풀어보겠어요. 특강 1.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할 때 담을 간단히 하시오. 뭐야,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합집합해 보겠습니다. 다 써볼 때 이렇게 쓰는 게 간격을 잘 띄워서 하는 게 좋아. 2의 배수는 이렇게 되죠. 3의 배수는 3, 6, 9, 12. 아니 뭐야, 딱 봐도 합집합하면 6의 배수죠. 무슨 소리세요? 합집합인데. 합집합을 하면 이렇게 되지. 2, 3, 4, 5 떼고 6 빼고 8, 9, 10, 11 빼고 12, 13, 14 빼고 망했잖아. 뭐 어쩌라는 합집합을 이거 몇의 배수냐 이건? 없는데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한마디로 얘를 어떤 수의 배수라고 할 수가 없을 때는 분배 법칙을 써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분배 법칙을 해서 해야 돼요. 교집합이었다면은 6의 배수였겠죠. 분배 법칙 까먹었어요? 정말 안 되겠구나. A2 교집합 A4 합집합 A3 교집합 A4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2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교집합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 이렇게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2의 배수 이거 4의 배수잖아. 겹치는 거.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겹치는 건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4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됐습니까? 이거는 12. 아까 했죠? A12.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수가 이게 얘네들은 얘가 얘 부분집합이거든. 부분집합이라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3하고 4가 부분집합 관계에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이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이 됩니다. 근데 써보면 알아.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써보면 아는 걸 가지고 3, 6, 9, 10이 나가는데 이거는 4, 8, 12 이렇게 나가니까 12의 배수부터 계속 겹치는 게 나와요. 써보면 알아. 24까지만 써봐도 알지. 그래서 요거 한번 내보죠. 요번에 합집합이다. 4의 배수랑 12의 배수 합집하면 어떻게 돼요? 넌 바보처럼 4라고 얘기한 거죠. 바보구나. 4, 8, 12, 16, 20, 24. 12의 배수는 12, 24. 합집합을 하면 4배수 맞아요? 잘했어요. 내가 실수했네. 교집합을 하면은 12의 배수고 합집합을 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이게 포함 관계에 있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맞습니다. 큰 거 집합. 됐어. 그러면은 이게 배수의 집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유형인데 이거 한번 혼자 풀어보죠. 2번을 자기가 풀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으면 하나로 바꿔주는데 안 되면은 분배 법칙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너 이거는 A6이 되는 거고 얘는 A9가 되지? 교집합은 어떻게 36이에요? 9랑 6의 최소 공배수 6은 2 곱하기 3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분해에서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 이 하나에다가 3은 2개니까 18이지 18의 배수가 된단 말이에요. A18이 됩니다. 밑에 두 문제도 고 12, 12가 됩니다. 이건 도현아 내 말고 다른 글자 좀 쳐봐. 너무 내만 있으니까 완전 헷갈리잖아. 친지 안 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니요라고 치지 말고 네라 아이로 쳤어? 멋있는데 도윤이한테 네라고 치지 말라니까 네로 쳤네.
멋있어요. 야, 그러면 시험 문제 보자. 정말 안 되겠구나.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버린 건데 이거 아니고 똑같잖아 지금 거랑. 이거 한번 풀어봐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게 지금 배수냐 약수냐? 약수. 약수의 집합 이거 다른 겁니다. 배운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지만 주세요.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약수를 다 구해야 될까? 좀 쉬운 예를 들어줄게. 약수의 집합 예를 들어서 A 8하고 A 12를 교집합하라고 하면 8의 약수는 1, 2, 4, 8인데 12의 약수는 1, 12, 2, 6, 12, 3, 4, 10이잖아요. 8의 약수랑 12의 약수를 교집하라고 하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게 왜 이런 게 나올까? 8은 2의 세제곱이고 12는 4, 30이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약수가 되려면은 얘는 1을 3번까지 뽑을 수 있고 얘는 2번에 1번이잖아, 3을.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를 2번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공약수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4거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 그러니까 4의 약수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집합이 바로 교집합이 돼요. 그래서 배수의 집합에서는 교집합을 하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고 약수의 집합에서는 교집합하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간단한 예를 통해서 느껴줘야 돼. 근데 바로 60, 150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터지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힌트 끝. 풀어봅니다. 저 약수들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아니죠. 8의 약수에는 12가 없잖아요. 12의 약수에는 8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 24. 그렇지. 그러면 3번. n은 24고 요거는 30. 30. 답은 54예요. 알겠나 도윤? 넘어가. 약수 배수 집합은 문제로 좀 더 만나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연습 문제 풀면 하시고 대칭 차집합 배우겠습니다. 이 대칭 차집합 굉장히 쉬운 건데요.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요. 이거야 이 그림. 대칭 차집합. 이걸로 하자. 이게 차집합이죠. 이거 A 빼기 B. 이거는 B 빼기 A잖아. 대칭적인 모양이잖아요. 이 선에다가. 대깔꼬마니. 아무튼 대칭적인 차집합이다. 대칭 차집합이 이게 뭐라고? 대칭 차집합. 보통은 삼각형 기호로 새로운 연산 기호 삼각형을 사용하는데 문제에 따라 갑자기 별을 한다든지 눈깔 사탕으로 한다든지 문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을 정의를 해줍니다. 문제에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거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빼기 B랑 B 빼기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대칭 차집합은 다른 표현들이 더 있어. 자, 불편. 왼쪽 불편. 대칭 차집합 A, 대칭 차집합 B는 표현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로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교집합 빼고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 시킨 거랑 의미가 같아요. 얘네들이 같은 겁니다. 마프 시너지 풀려면 무수히 많은 대칭 차집합 문제가 나오는데 표현이 이 두 개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네들을 여러분이 해볼 건데 이 차집합 기호는 연산법칙 쓸 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해서 다 바꿔봅니다. 그럼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바꿔보세요. 차집합을 교집합에 바꾸면 해보란 말 자기가 펜을 들고 하라고.
아, 모여 쪽 아니죠. 차집합을 내가 할게. 교집합 바꾸면 이거 뒤에 거 여집합 되잖아요. 요렇게 써 있어 문제는. 그럼 여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 학생들이. 아,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A 빼기 B, B 빼기 A 합집합. 대칭 차집합. 이건 어떻게 바꾸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뒤에 있는 거가 여집합이 된다. 근데 문제는 꼭 이렇게 안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여집합, 차집합 바꾸는 순간 얘가 되죠. 그럼 얘를 보는 순간 합집합에서 가운데 뺀 거 이거 대칭 차집합 이게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 하나 더 있어. 이 뒤에 거를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여집합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쓰면 이제 애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여집합이 많을 때는 다시 묶어내고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빼기로 바꾸게 되면은 그림으로 이해할 때는 요렇게 두 개, 요거랑 요거로 이해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5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혼자 써봐야 되는데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차집합을 합집합한 거, 요거랑 이거 두 번째 거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야. 이 두 개를 기억하고 있고 변형을 5개 해봅니다. 지금 그거 아예 안 보고 하면 제일 좋지. 다 빼고 이 그림만 보고 해. 그림만 보고 요걸 나타낼 수 있는 5가지 표현 해봅니다.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대칭 차집합을 정의를 배웠는데요. 책에도 하나 써놓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 3개 중에서 요게 이제 기본, 요것도 기본인데 얘를 바꾼 거랑 얘를 하나 바꾼 거는 여기 있잖아. 여기 드모르간 넣은 것까지 하나 해서 2개 더 써놓으세요. 뭔 소린지 또 이해 못하죠. 얘를 교집합, 차집합 바꾼 거랑 얘 드모르간 쓴 거를 하나 더 써놓으라 옆에다가 5개를 잘 봐둡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죠. 대집합의 성질은 일단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거든요. 교환법칙 바꿔도 된다는 얘기인데 교환법칙은 너무 당연하지. 교환법칙은 뭐냐면은 잘 봐봐. 이거 대칭 차집합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A 빼기 B랑 B 빼기 A 합집합한 거죠. 근데 이거는 B 빼기 A는 이거 A 빼기 B는 이거 똑같잖아. 바꿔도 이건 너무 쉬워서 식으로 안 쓰고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어려워. 결합법칙이 뭐야 집합이 3개짜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연산 법칙으로 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려가지고 결합법칙이 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3개나 필요하지 않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만들었거든. 3개짜리는. 너무나 환상적인 것 같아. A랑 B를 대칭 차집합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되죠? 근데 C랑 또 대칭 차집합을 시켜야 돼. C랑. 이 대칭 차집합을 시키라는 거는 자, 이 녹색하고 이 녹색을 대칭 차집합 시키라는 거는 잘 봅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이걸 빼. 차집합 시키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거에서 얘랑 겹치는 걸 빼니까 여기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여기만 남죠. 여기도 남는다. 그래서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근데 이렇게 잘 안 해 선생님은. 빼서 하려니까 생각이 좀 어렵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보다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보통 이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거랑 얘를 대칭 차집합 시킬 때는 얘네들을 먼저 합집합을 시켜서 합집합하면 이거잖아요. 다 칠하면 되니까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 부분인 이 부분만 제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많이 합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버려.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을 생각할 때는 차집합을 해서 합집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은 2번이 좋지만 학생에 따라서 1번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난 2번으로 한다는데. 됐죠? 근데 요 오른쪽이 되냐 물어본 거예요.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앞에 두 개 연산을 먼저 하는 것보다 뒤를 먼저 결합해서 해도 되냐. 괄호의 순서를 바꾸는 게 결합 법칙이거든요. 야, A는 이거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비대칭 차집합 C는 이거거든요. 돼? 얘랑 얘를 대칭 차집합 어떻게 시키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 조금 주겠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식으로 똑같은 거죠. 봐봐. 합집합하면 이거잖아요. 벌써 끝나버렸는데.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에서 얘네들 교집합 겹치는 거 이거 두 개지? 얘네들을 탁탁 빼면은 방사능 오염 표시가 되네. 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이 이제 복잡하더라도 그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런 거 해보겠어요. 특강 1 문제. A 삼각형 B를 대칭 차집합으로 약속해주고 연산 삼각형을 대칭 차집합이구나. 이랬을 때 A랑 A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두 집합을 합집합을 시키세요. A랑 B가 아니라 A 여집합이거든. 야, 이거 꺼지세요. 이거 말고 3개짜리 말고 2개짜리. A는 이거잖아요. A랑 A 여집합은 이거잖아요.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지. 전체에서 뭘 빼죠? 얘네들의 교집합은 네? 없어요.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을 빼면 전체가 되지. 합을 빼면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면은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예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돼. 근데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빼면 전체 집합이 되죠. 맞는 거예요. 근데 난 벤 다이어그램으로 더 많이 한다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봅시다.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차집합 A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차집합하라고 하면 뺄 게 없잖아요. 여집합하고 겹치는 게 없는데. 그래서 공집합.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A 이거를 연산법칙으로만 한다면 A 교집합 A로 바꿀 수 있어요. 교집합으로 바꾸면 여집합이 돌아가니까 그럼 그냥 이게 A란 말이야. 이거는 A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산 법칙으로 가도 되고 벤 다이어그램만 가지고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이 5가지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풀리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만 해보겠습니다. 살짝 써놔도 되고, 야 전체 집합하고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지. 빼기. 얘네들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네. 전체에서 공집합 빼면 전체 집합이죠. 틀렸죠.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A죠.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빼면 A 맞죠. 얘네들을 합집합하면 A. 교집합해도 A. 빼면 공집합 맞죠. 이것도 맞았나? 맞고. A랑 전체적 합집합하면 전체구나 전체. 틀려버렸잖아. A랑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A. 전체에서 A를 빼니까 A 여집합이죠. 이렇게 하는. 야 미음은 살짝 실수했어. 아까 A로 썼네 여기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데 안 되면 이렇게 써서 해도 돼. 써서 연산법칙을 해도 돼. 벤 다이어그램 되면 벤 다이어그램 하고. 그러면은 다음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삼각형을 안 쓰고 눈깔 사탕을 대칭 차집합으로 약속해 줬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연산 법칙으로 하든가 벤 다이어그램을 하든가.
근데 나 같으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겠다. 3개 만들어 놓고 하면 되죠. 그림을 3개만 그리면 된단 말이에요. A, B 4번? 지금 벌써 답을 4번이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죠. A랑 B를 대칭 차집하면 이거잖아요. 네. 그거랑 A를 또 대칭 차집합을 또 시켜야 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대칭 차집합 시킨다는 거는 얘네들의 먼저 합집합을 구합니다. 다죠 이거. 거기서 얘네들의 교집합. 얘네들의 교집합은 뭐예요? 교집합. 이걸 빼야 되죠. 이 부분을. B예요? 그렇지. 그래서 B가 되는 거야. 답은 2번. 정말 개 못하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이 대칭 차집합인데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되게 많아요. 연습 문제. 맞불에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맞불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 줘. 친절하게 준 거지. 일단 대놓고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카톡 보냈는데 다 하시고 집합은 다 풀어야 돼. 집합은. 야, 옆반은 지금 RPM하고 마플 시너지까지 다 해가지고 검사까지 다 맡았어요. 우리 반 조져버리겠다 오면 다 풀으세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빠염. 도현이